네, 안녕하세요. 시놀로지 세일즈 매니저 성미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사스 백업 솔루션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면서 많은 기업 내에서는 이 급작스러운 디지털 전환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빠른 디지털 전환, 그리고 단시간 내에 기존과 같은 업무 생산성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이 사스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사스 도입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M365 팀즈 월별 구독수는 70%까지 성장을 했다는 부분이 이를 반증을 합니다. 네, 클라우드 협업이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대중적인데 이 M365의 연평균 성장률은 30%에 달합니다. 코로나 발생 후에 커머셜 버전 월 등록 수는 2,580억까지 도달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10% 성장한 43%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솔루션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이 사스 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스 서비스의 사용 조건들을 보시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사스 서비스에 지정된 그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객에게 중요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네, 설문에 따르면 이 사스 환경에서의 데이터 손실은 일반적입니다. 32%의 기업에서는 데이터 손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 놀랄만한 게 손실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게 직원에 의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명이 협업을 할 때 사고로 덮어쓰게 하는 부분에 의한 실수인데요. 이 두 가지가 무려 64%를 차지를 합니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16%만이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백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대부분은 백업을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그 사스 내에 있는 보건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이 사스 서비스의 데이터 보호 메커니즘이 MS 같은 경우에는 30일, 구글은 25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영구적으로 삭제가 되고 복원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사용 제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스 제공업체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스 제공업체 정책에 따르면 데이터 저장 시간은 25일 혹은 30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데이터는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조직적인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데이터 백업을 하는 것만이 사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안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이전 경험들에 미루어 볼 때 이 사스 백업 솔루션 구축을 고려하는 기업이나 이 기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IT 예산 문제가 더 불거졌는데요. 시장 상황을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시중의 솔루션들은 보통 사스 계정수를 바탕으로 비용을 청구를 하거나 혹은 구독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한참 성장 중인 이 중소기업에서는 선호하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인데요. 아무래도 백업은 장기간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장기 사용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용이 민감한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M365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솔루션이 장기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에센셜이나 혹은 E1으로 충분하실 텐데 만일 제한 없는 추가 스토리지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E3나 E5 버전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금액 차이는 거의 3배에 달하는데요. 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인 2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비용은 실제 M365의 원화 비용을 기준으로 3,240만 원에서 7,296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갈수록 인원수가 많아진다면 비용은 계속 불어나겠죠. 특히 비용은 연간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만일 한 해 기업 성과가 좋지 못하기라도 한다면 투자금 조달 여부를 고민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부분이 바로 이 액티브 백업 포 사스입니다. 시너지 액티브 백업 포 사스는 중소기업의 고민거리인 사스 데이터 백업을 위한 솔루션입니다. 시놀지 나스에서 운영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합 솔루션이고요. 기업으로 하여금 사스 데이터 백업의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으면서도 기업 예산에도 부합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시놀로지는 근래 이러한 산업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해왔는데 저희의 솔루션은 주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스토리지 성능 최적화, 그리고 다중 백업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고객들이 시놀로지 나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함으로써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많은 사스 백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현재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클라우드, 오피스, 협업 소프트웨어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회사의 예상 고려 사항을 충족을 하는 그런 백업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함인데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중소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스 백업 예산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먼저 저희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회 구매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액티브 백업 4 이 M365 줄여서 ABM이나 G 워크스페이스 줄여서 ABG라고 하는 이 두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번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라이선스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잘 연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심사나 내부 테스트 이런 것들로 시간을 낭비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간단히 액티브 백업을 지원을 하는 나스 모델을 구입을 하셔서 ABM이나 ABG의 이런 기능들을 무료로 잘 이용을 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시놀로지 나스의 저장 공간이 남아있는 한 이 사스 사용자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계정별로 비용이 청구되는 그런 사스 백업 솔루션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구독료를 매년 지불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솔루션보다 경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놀로지 나스에서 실행되는 이 액티브 백업의 이점은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저장 공간에 해당하는 나스를 백업 서버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동시에 나스는 매우 유연한 확장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모델별로 전용 확장 유닛을 추가를 해서 온라인에서 스토리지 공간을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스토리지가 확장이 되어도 서비스가 중단이 되지 않고 백업 작업에 계속 액세스해서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기 교체가 진행이 되더라도 현재 사용 중인 하드디스크를 다른 기기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 백업 설정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도 원활하게 이전을 할 수가 있어서 기기 교체 시간을 크게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 비용이 없는 저희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 그렇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계정 수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일반 구독 플랜과 비교를 할 때 도입 비용을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액티브 백업을 채택한 기업 고객 중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초기에는 이 V사와 A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 쪽에 비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시놀로지 ABM과 빠르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이 평균 500명 규모 그리고 20테라 사스 데이터 볼륨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 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을 해서 백업 공간을 약 2.5배인 50테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축을 하실 때 최소 9개의 8테라 하드 드라이브로 레이드 5 저장 공간을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을 사용할 그 스토리지 하드웨어 구성 같은 경우에는 RS281RP 플러스의 시놀로지 브랜드의 하드 드라이브인 HAT 5300 8테라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개사에서 사용하는 서드파티 하드웨어와 드라이브 조합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하드웨어 구축 비용은 시놀로지가 조금 더 낮은 편이긴 한데 차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V사나 A사 솔루션을 채택을 하실 경우에 구독료가 1인당 각 월 1.2달러 그리고 1.49달러이기 때문에 500명의 사용자와 12개월, 5년을 곱하면 이 시놀로지의 라이선스 없는 백업 솔루션의 이점을 여러분들이 즉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계정 수를 기준으로 한 일반 구독 플랜과 비교를 해서 90% 비용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의 데이터 보존 정책 요구 사항은 5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가격 차이는 더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두 항목 외에도 이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은 공간 사용 측면에서 IT 예산을 절약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백업된 데이터를 장기간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용량 저장 공간에도 일정량의 IT 비용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사스 데이터 백업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은 강력한 중복 제거 기술을 지원을 합니다. 개인 드라이브나 팀 드라이브, 이메일 첨부 파일이나 주소록과 같은 사스 서비스에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이 액티브 백업이 이를 감지를 하고 삭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 파일 A가 새 사용자 데이터에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이 백업 프로세스 중에 중복 파일을 필터링을 해서 공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객 사례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M365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메일을 30일만 보관 가능한 제한 때문에 이전에 실수로 삭제한 지 30일이 지난 메일이 영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기관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백업 솔루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상위 버전인 M365 E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다가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 연간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12만 달러, 하나로 따지면 1억 3천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제안업체를 통해서 시놀로지를 추천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이 연간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안업체 통해서 RS18027 액세스 플러스라고 하는 지금의 SA3400 모델을 추천을 받았는데 최대 확장 장비를 7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백업량이 예상보다 늘어날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 단일 인스턴스 중복 제거 기술로 백업 용량을 67%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백업과 복원 효율성 측면을 보자면 800개 이메일 계정을 모두 매일 한 번씩 자동 백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업 작업이 평균 20분에서 25분 정도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일 하나를 복원을 하는데도 5초에서 10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빨라서 도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물론 기업용 데이터 백업 솔루션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은 제한된 IT 예산으로 중소기업의 백업 비용을 절감을 합니다. 동시에 기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이 백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항목들, 그리고 백업 구성의 용이성, 그리고 데이터 복원 프로세스인데요. 이 세 가지 측면이 통합된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백업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먼저 액티브 백업은 다양한 사스 서비스를 이제 종합적으로 백업을 하는데요. 원드라이브 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공유 권한, 그리고 마지막 수정 시간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백업이 됩니다.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사이트 콜렉션이나 문서나 라이브러리, 리스트를 이제 백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메일함이나 폴더 구조나 첨부 파일, 연락처, 캘린더도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나 첨부 파일, 위키즈, 그리고 원노트, 노트북을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M365 쉐어포인트와 팀즈를 제외를 하고 다른 데이터 형식은 M365와 동일하게 모두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고 설치 후에 바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M365를 백업하는 단계도 몇 가지만 거치시면 되는데요. 먼저 M365 엔드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 인증을 하시면 백업할 계정과 그룹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메일, 드라이브, 연락처, 쉐어포인트, 팀즈 등 백업할 항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스케줄과 보존 정책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3단계만 거치면 백업을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IT 부서 입장에서 복원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별도의 포털이 있습니다. 복원할 이 백업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화면처럼 이메일을 클릭을 하시면 메일 하나하나 선택적으로 복원을 하시거나 전체 메일함을 모두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택트 인덱싱 기능도 설계를 했는데 바로 파일 이름이나 메일 제목, 심지어는 이메일 첨부 파일까지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특정 시간대를 지정을 함으로써 복원할 파일을 빠르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복원하기 전에 미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EML로 내보내기도 가능해서 오프라인 액세스와 빠른 열람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DSM 화면에 들어왔고요. 여기 패키지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들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로 액티브 백업 이렇게 해주시면 액티브 백업 for 구글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데모는 이 액티브 백업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이용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렇게 포털까지도 같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백업 작업을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왼쪽 카테고리에 작업 목록을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작업 유형은 새 백업 작업 생성을 먼저 선택을 해서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끝점 선택해 주시고 관련된 정보들 인증을 해주시면 이제 백업이 수월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미 이렇게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엔드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요 계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백업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요게 이 로컬의 파일 스테이션의 요 경로로 지금 백업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액티브 백업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 포털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활성화를 해주시면 이제 관리자 권한이 없는 일반 사용자분들도 이 포털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복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백업을 한 후에 만약에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도 일반 사용자분들도 이렇게 포털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파일을 복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경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다음으로 사용자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용자 이 계정별로 백업을 할 수 있는 이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클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룹을 들어가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룹별로 어떤 항목들을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백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룹 공유 서비스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이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 사이트를 이제 모두 백업을 하시던지 혹은 선택적으로 몇 개 사이트만 이렇게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검색 서비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새 사용자, 새 그룹, 새 사이트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 사용자 드라이브를 체크를 하시면 드라이브에 새 사용자가 새롭게 생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백업이 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사용자나 새 그룹이 추가될 때마다 신규로 백업 설정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업 정책도 이쪽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연속 백업, 수동 백업, 즉 이제 파일이 신규로 생성이 된다든지 뭐 혹은 수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백업이 되는 그런 연속 백업 선택을 하실 수 있겠고 혹은 매뉴얼로 계속 백업을 하는 필요할 때마다 이제 선택해서 백업을 하거나 혹은 스케줄 백업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일수나 혹은 이제 일자나 편하신 그 일자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혹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매 시간, 매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버전을 보존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혹은 보존할 기록 버전 일수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버전을 보존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스토리지 용량이 많이 필요하신데 법적으로 무조건 뭐 10년간의 뭐 의료 데이터를 전부 다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버전 보존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지 않고 기업에서 조금 더 스토리지 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일수를 뭐 30일, 50일, 100일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일수로 설정을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백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개요를 보시면 지금 백업 태스크 설정된 부분에 대한 그런 개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어떤 서비스들이 백업이 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일자나 주별로 지금 백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게 각 서비스별로 얼마만큼의 용량을 차지를 하는지도 이렇게 개요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포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털 보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백업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이제 복원하실 때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털입니다. 먼저 복원할 그 데이터 계정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어떤 서비스를 복원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백업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백업 지점을 보시면 이렇게 일자를
원하시는 시간대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그 시간대로 가셔서 이제 복원할 데이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파일을 찾으실 때 이렇게 검색,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쉽고 빠르게 검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제가 검색할 파일,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키워드가 포함된 메일들이 이렇게 도출이 되죠. 이 중에 이 메일을 보시면 지금 일단 메일 주소나 메일 내용에 제가 HAT 5300이라고 하는 저희 시놀로지 드라이브 이 키워드를 썼는데 사실 메일 제목과 메일 내용에 없죠. 근데 보시면 첨부 파일에 이렇게 제목에 HAT 5300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 파일 제목이라든지 혹은 사실 첨부 파일 안에 이 제목에 HAT 5300이 없고 예를 들어서 시놀로지 데이터 시트라고만 되어 있어도 이 첨부 파일 안에 HAT 5300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것까지도 전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검색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쉽고 빠르게 파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을 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파일을 먼저 미리 보기를 한번 하신 다음에 이게 내가 복원을 해야 될 파일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복원과 내보내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복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복원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의 그 이메일 함으로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내보내기는 이 EML 파일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되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 복원 버튼을 이용을 해서 그대로 메일 사서함으로 복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공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그대로 이 계정의 메일로 한번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원을 한 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그 메일 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리스토어라고 해서 오늘 날짜, 그 복원한 날짜가 이렇게 기재된 폴더가 그대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원이 된 메일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이 메일이 있던 그 메일함으로 그대로 복원이 될 경우에 혹시 그 메일함 안에 있는 다른 메일에 덮어쓰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스토어라고 하는 새 폴더가 생성이 되면서 이쪽에 복원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복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365, M365라든지 이제 뭐 구글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이쪽에 이제 백업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나스 하드웨어 장비 자체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시스템 쪽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만에 하나라도 이제 백업 작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호를 할 수 있는 추가 보호 기능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스냅샷 애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추가 보호까지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일단 스냅샷 들어가셔서 이쪽에 이 스냅샷 이 카테고리를 보시면 제가 아까 그 M365 그 데이터들 서비스 데이터들이 전부 M365 이 백업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제 백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폴더 자체를 스냅샷을 한번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복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복제는 이 로컬에다가 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오프사이트에 있는 원격지에 있는 나스에도 그대로 복제를 하셔서 DR 보호까지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VDSM이라고 하는 이 서버에 그대로 복제가 되었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시죠. 그래서 이 원격지에 있는 이 VDSM 요 DSM으로 그대로 한번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가 잘 되었는지 스냅샷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복제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소스 이 DSM에서 그대로 복제가 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만일에 이 소스 나스에 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복구 탭으로 가셔서 이쪽에서 대체 작동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페일오버가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 소스 나스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대체 작동이 비활성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강제 대체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페일오버가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페일오버가 완료가 됐고요. 앞으로 이쪽으로 백업이 되게끔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액티브 백업 for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요. 작업 목록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기존 백업 작업 다시 연결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유 폴더를 그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쉽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DB가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바로 이제 M365의 데이터들이 이제는 이쪽 원격지에 있는 NAS로 그대로 백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NAS의 문제가 없어졌다. 그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복구 탭에서 이렇게 재보호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본 NAS로 이 메인 NAS로 이제 페일오버를 해서 그대로 백업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NAS 장비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백업 작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서 계속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백업의 기본사항 외에도 완성도적인 부분이나 백업 작업이 직관적이고 쉬운지 여부, 그리고 복원 메커니즘이 효율적인지가 중요한데요. 시놀지 NAS는 더욱 완전한 재복구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조직의 데이터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놀지 NAS의 다중보호 및 백업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솔루션은 별도의 라이선스나 구독료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방금 데모로 보여드린 리링크 기능을 좀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하나의 시놀지 NAS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다른 시놀지 NAS로 페일오버를 함으로써 백업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먼저 NAS에 ABM과 ABG 패키지를 설치를 하시고 백업 작업 설정한 뒤에 백업 대상도 설정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백업 대상으로 선택할 NAS가 원격지에 설치가 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시냅스 레플리케이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원격지의 NAS에 이렇게 복제를 해주시고요. 메인 NAS에 장애가 발생을 할 경우에 빠르게 다른 NAS로 페일오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백업 패키지는 리링크 백업 작업으로 계속해서 중단 없이 백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고객 사례를 예시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에 위치한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고객사는 온라인 뱅킹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예금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외 여러 지역에 26개 지점이 있고요. 전체 직원 수는 약 2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네, 아이디어 뱅크는 법적 의무로 인해서 M365 그리고 엔드포인트 워크스테이션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적절히 보관을 했어야만 했는데요. M365 같은 경우에는 총 2,500개 이메일 계정과 1,500개의 쉐어포인트를 백업을 해야 됩니다. 기존 백업 방식은 모든 직원이 수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서 백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간 낭비가 굉장히 크고 복원 효율성이 좋지 못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이 손실이 되면 최신 데이터가 백업이 되지 않아서 복구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몇 주나 혹은 몇 달 전의 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업무 효율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객사에서 액티브 백업 솔루션에 주목을 했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의 워크스테이션과 VM 그리고 M365를 백업을 하기 위해서 160테라 이상의 용량 구성이 가능한 이렇게 4개의 렉 마운트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액티브 백업에는 PC나 서버, VM을 백업을 할 수 있는 오프사이트 백업 솔루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구성은 이 스냅샷 복제를 사용을 해서 서로 복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백업 NAS가 다운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백업 작업을 다른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서 백업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 누락으로 인해서 향후 복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예방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액티브 백업의 이점은 DR 보호를 고려를 하면서 시놀지 장치의 모든 백업 작업을 중앙 집중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백업들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IT 부서에서 다운타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든 사용자의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한번 재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종합 백업 부분은 MS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메일이나 원드라이브, 연락처, 쉐어포인트와 팀즈와 같은 항목들을 포괄적으로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단계만으로 백업 작업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관리와 구축도 용이합니다. 또 복원 포털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로그인해서 직접 원하는 파일을 복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컨텐츠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하게 복원할 파일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모두 한 장비에 백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위험을 분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장비에 추가로 백업을 함으로써 백업 작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액티브 백업이 제한된 예산으로도 중소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데이터를 완전히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이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조직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사스 백업 하드웨어 구성을 계획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3단계를 통해서 MS 365 그리고 구글 서비스 보호를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스 사용량 및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필요한 공간을 추정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결과값과 IT 예산을 고려를 해서 적합한 시놀로지 나스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365를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1일 이메일 처리량, 전체 사용량, 현재 사용 중인 용량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M365 시스템 관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스템 관리센터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보고서 사용 현황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메일 활동 아래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1일 메일 처리량과 현재 메일함 크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각각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 메일량은 이메일 활동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발신, 수신되는 메일 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일주일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메일 백업을 해야 될 때 좀 알아야 되는 게 전체 사용량과 그리고 현재 이미 사용된 용량이 얼마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메일함 크기를 보시면 이미 사용된 메일함 용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를 초기 백업에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메일 사용량은 얼마나 많은 버전을 나스에 백업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매일 얼마든지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3년이나 5년, 10년, 얼마나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도 변동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량을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앞 단계에서 확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공식을 참조를 하셔서 사스 백업 스토리지의 예산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제 의료산업 쪽 고객사를 좀 예로 들어보면 첫 번째로 200개의 M365 계정을 백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전체 공간에서 약 60%를 이미 사용을 하셨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의료 데이터는 최소 10년간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꼭 확인해야 할 기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MS 시스템 그 관리센터에서 로그인 하신 후에 보고서, 사용 현황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 세 가지 항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된 것들을 전부 앞에 말씀드린 수식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3,000통의 이메일과 평균 단일 메일 크기를 통해서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터 보관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네, 현재 메일함 크기인 6테라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버퍼로 10% 정도를 추가 계산을 하시면 10년 동안 매일 데이터 보관을 위해 필요한 스토리지 용량으로 12테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경험상 메일이 통상적으로는 저장소 사용량의 80%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80%를 제외를 하면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등의 총 사용량을 추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테라에 나누기 0.8을 하시면 이렇게 15테라라는 값을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200명이 하루 평균 15개의 이메일을 보내고 다른 백업에 필요한 공간을 처리할 수 있는 10년 동안 필요한 스토리지 공간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추산된 데이터 정보를 사용을 해서 기업의 예산과 필요한 성능에 따라서 적합한 나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개 계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적합한 모델이 이 RS121 플러스가 되는데요. 이 모델은 8배의 원유 모델입니다. 방금 전체 필요한 용량이 15테라로 결론이 났죠. 그래서 레이드 구성에 따라서 하드 한두 개를 제외를 하시면 4테라 하드 5개나 6개를 사용을 해서 15테라 용량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자 수가 200명을 초과를 한다. 그러면 2개의 SSD로 캐시를 추가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엔터프라이즈급 12배의 장비인 RS361 액세스 플러스로 원지 환경에서 19만 건의 이메일을 백업한 내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캐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와 하나의 리드 캐시, 그리고 2개의 리드 앤 라이트 캐시로 각각 테스트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리드 캐시와 캐시 추가하지 않은 상태의 백업 속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가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리드라이트 캐시 추가한 장비에서는 캐시가 없을 때에 비해서 50%나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 시간을 단축을 하고 백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캐시를 추가를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놀로지는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백업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없고요. 기능이 매우 완벽하며 M365와 구글 백업을 모두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정이 쉽고요. 직관적이고 유용한 셀프 서비스 복원 항목과 색인 기능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필요한 파일을 빠르게 찾고 응답을 할 수가 있어서 IT 관리자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다른 시놀로지에 복사를 해서 DR 보호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백업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요. 전체 클라우드 백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액티브 백업은 IT 예산이 제한된 중소기업을 위해 설계된 사스 백업 솔루션입니다. 이미 저희 시놀로지 나스를 사용을 하고 계신 고객분이시라면 직접 액티브 백업을 활성화를 해서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 시놀로지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셔서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놀로지 액티브 백업 포 사스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대한 설문도 잊지 않고 꼭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완료하시면 오늘 소개드린 자료와 영상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웨비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